토토의 이야기 나라. 사신이 된 4마리 동물. 세상이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오래전 숲속에는 평화로운 동물나라가 있었어요. 암흑대왕의 지배를 받는 다른 곳과 달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평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동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암흑대왕은 마지막 남은 평화지역인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검은 늑대들을 동원해 호시탐탐 공격을 감행해왔어요. 그렇지만 동물나라 친구들은 마음을 합쳐 암흑대왕의 공격을 막아냈죠. 동물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게 만들기만 한다면 지구는 모두 내 차지가 될 텐데. 암흑대왕은 하나로 뭉친 동물들의 사이가 나빠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한편 평화로운 동물나라의 남쪽에서는 이상한 알 하나가 부화했어요. 동물나라의 남쪽은 파랑새들의 영역이었죠. 선명하고 파란색 깃털을 가진 파랑새들의 마을에서 빨간색 깃털을 가진 새가 알을 깨고 나온 것이었죠. 파랑새들은 붉은색 깃털을 가진 새의 겉모습만 보고는 자신들과 다르다며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여러분과 똑같은 파랑새예요. 붉은색 깃털을 가진 새는 자신도 파랑새라며 파랑새들과 살기를 원했지만 파랑새들은 붉은색 깃털은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다며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죠. 아직 어린 붉은색 깃털의 새는 다른 어른 새들의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마을에서 쫓겨나 아무도 살지 않는 동물나라 중앙의 산속 동굴로 향해야만 했죠. 너는 누구냐? 이곳은 이 백호님의 동굴이다. 붉은 깃털새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동굴로 들어서자 동굴의 안쪽에서는 무시무시한 눈빛과 함께 하얀색 털을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나오며 말했어요. 붉은 깃털새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에서 쫓겨나 떠도는 신세가 된 사연을 말이에요. 전 이제 갈 곳이 없으니 호랑이님이 잡아먹는다 해도 원망은 안 할게요. 붉은 깃털새는 호랑이 앞에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너도 나와 같은 신세구나. 우리끼리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얀색 털을 가진 호랑이는 붉은색 깃털새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하얀색 털을 가진 호랑이도 사실은 자신의 마을에서 붉은색 깃털새처럼 쫓겨난 신세였죠. 갈색 털에 까만 줄무늬가 있는 다른 호랑이들과 달리 까만 줄무늬는 있었지만 갈색 털 대신 하얀 털을 가진 백호 역시 다른 호랑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어요. 호랑이 마을에서는 암흑대왕의 눈에 잘 띌 것이라며 아무도 백호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고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한 것이었죠. 백호는 쓸쓸히 숲속을 헤매다 이 동굴로 오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살면 안 되겠니? 하얀색 털의 백호와 붉은 깃털새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로 엉금엉금 거북이 한 마리가 들어서며 이야기했어요. 난 북쪽 해안가 마을에서 태어난 거북이야. 난 알에서 깨어날 때부터 검은색 등껍질을 갖고 태어났지. 우리 거북마을 거북이들은 모두 하얀색 등껍질을 가지고 있거든. 거북이들은 검은색 등껍질을 가진 나를 보고 암흑대왕의 부하처럼 보인다며 놀리기 시작했지. 검은색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 역시 특이한 생김새로 자신의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죠. 겉모습만 보고 암흑대왕의 부하일 것이라며 자신을 미워하는 다른 거북이들이 원망스러웠지만 검은 등껍질의 거북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살게 해줘.
갈 곳이 없단다. 검은 등껍질 거북이 동굴로 들어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온몸에 파란색 비늘을 가진 용 한 마리가 동굴로 들어왔어요. 파란색 비늘을 가진 용은 자신 역시 용들이 사는 동물나라 동쪽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죠. 다른 용들은 모두가 황색 비늘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만 파란색 비늘을 갖고 태어나자 따돌림을 받다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마음씨 착한 동굴 속 친구들은 파란색 비늘을 가진 청룡까지 친구로 맞아주었어요. 4마리의 동물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들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생김새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지만 4마리 동물 친구들은 특별한 재능들이 있었죠. 서로가 가진 재능을 나눠 가지며 강한 동물들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날쌔고 빠른 하얀털 호랑이는 공격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몸을 웅크려 적의 공격을 막아낼 줄 알았던 검은 껍질 거북은 방어 기술을,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파란 비늘의 용은 불 뿜기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붉은 깃털새는 하늘 높이 뛰어올라 날카로운 발톱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술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동물나라 동물들이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지금 공격한다면 내 손안에 넣을 수 있겠군. 4마리의 동물 친구들이 떠난 동물나라의 마을들을 관찰하던 암흑대왕이 이야기했어요. 4 친구들을 쫓아낸 호랑이 마을, 파랑새 마을, 거북이 마을, 그리고 용 마을에서는 서로가 다른 점을 찾아내어 흉을 보거나 그것으로 인해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암흑대왕을 이겨내던 동물나라가 아니었죠. 나의 충성스런 어둠의 늑대들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일제히 공격을 실시하자. 공격 앞으로! 암흑대왕은 수만 마리에 다다르는 어둠의 늑대들을 시켜 동물나라를 공격했어요. 서로 싸우느라 준비를 하지 못했던 동물나라 동물들은 우왕좌왕할 뿐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했죠. 이러다가는 평화로웠던 동물나라가 곧 암흑대왕의 손에 넘어갈 것만 같았어요. 동물나라가 암흑대왕에 공격받고 있어. 어쩌지? 우리가 마을 동물들을 도와주자. 각자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둠의 늑대들을 물리치자. 그래, 도와주자. 높은 산의 동굴에서 마을이 공격당하는 것을 본 4마리의 동물 친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암흑대왕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검은 등껍질 거북은 북쪽으로, 청룡은 동쪽, 백호는 서쪽, 그리고 붉은 깃털새는 남쪽으로 향했죠. 4 친구들의 용감한 모습을 본 마을의 동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4 친구들을 도와 어둠의 늑대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못 보던 녀석들인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구나. 어서 도망가자. 암흑대왕은 4 친구들의 반격에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암흑대왕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을 본 동물나라 동물들은 자신들이 겉모습만으로 4 친구들을 못살게 하고 내쫓았던 것을 후회하며 사과했어요. 누구든 겉모습이 자신과 다르거나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을 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이죠. 그 후 암흑대왕은 4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못했다고 해요. 동물나라 친구들이 암흑대왕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암흑대왕을 물리친 4 친구들의 이름을 다시 지어 부르고 신으로 여기기도 했죠. 북쪽의 검은 등껍질 거북은 현무, 남쪽의 붉은 깃털새는 주작, 동쪽의 파란 비늘 용은 청룡, 하얀 털을 가진 호랑이는
백호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은 매 동물의 그림을 사신도라 부르며 그려놓기도 했는데 사신도의 그림만으로도 암흑대왕은 겁을 먹고 도망을 가곤 했답니다.